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온라인 세미나를 주관할 영문교육닷컴의 장기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그룹의 김유선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공지드린 바와 같이 1년, 사실은 9개월의 예비 과정을 통해서 영국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주세요. 네. 네, 그럼 일단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이제 앞부분에 제가 약간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유클란 의대 입학을 할 수 있는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Q&A, 그동안 질문 받았던 것, 그리고 지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한테 질문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발표부터 시작을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의대 유학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의대 입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영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의대 입학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과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Q&A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용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유학은 현실이니까 현실적으로 유학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유학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굴 나옵니다. 얼굴 없애드릴까요? 아니요. 네. 자, 영국 하면 또 캠브리지 아니면 옥스퍼드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쪽 의대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캠브리지 대학교의 학비는 그룹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메디슨,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의대 같은 경우에는 1년 학비가 대략 1억이 넘어가요. 매우 비싸죠. 네, 그런데 이제 캠브리지 대학과 같은 캠브리지 옥스퍼드 이런 대학이 약간 특수한 것이고, 영국 의대 학비를 보면, 자, 여기 뭐 UA도 있고, 브라이튼 석세스, 뭐 브리스톨, 카디프, 엑스터, 임페리얼 이렇게 의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의대에 대해서 학비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대략 3만, 1년에 3만에서 4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5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의대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5년인데 매해 학비로 약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생활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런던 쪽에 산다라고 하면 3천만 원, 런던이 아닌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거의 유학 예산을 이 정도로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파운데이션에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1년 학비랑 생활비 포함해서 5천만 원 좀 넘겠네요. 5천. 파운데이션 학비가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게다가 지금 거기 프리스턴 지역은 생활비가 싸니까. 네,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유클란 의대 같은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때 한 5천만 원 들고 나머지 5년 기간 동안 7천만 원씩 1년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영국에서 의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유학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의대 순위예요. 이제 순위표인데 지금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위에 보면 이제 여기는 타임즈에서 발표한 의대 순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옥스퍼드, 뭐 캠브리지, 임페리얼, UCL 이렇게 쭉 나가고 그 옆에 표는 이제 컴플리트 유니버시티 가이드라는 곳에서 발표한 건데 여기도 옥스퍼드, 캠브리지, 글라스고, 런디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가디언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스완지, 에딘버러, 뭐 퀸메리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의대를 가게 되면 다 서울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대, 상위권 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영국 의대는 대학교 순위도 물론 중요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영국 의대는 사실은 입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영국 의대 정원은 NHS라고 하는 영국 의료보험 서비스가 매년 정하고 있고 필요한 그러니까 의사가 국가에 필요한 만큼의 의사 정원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정원을 가지고 선발된 정원에 의대에 입학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국가 공무원처럼 영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의대를 들어가느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의대를 입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가디언 랭킹에서 이쪽에 딱 보시면 Average Entry Tariff라는 게 있어요. 이게 평균 의대 입학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등인 케임브리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35인데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에버딘 같은 경우에는 4위인데도 238로 점수가 높아요. 그리고 12위 보면 뭐 여기 어디냐 던디 8위인 던디가 242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12위에 있는 글라스고가 238 그러니까 입학 점수도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대 들어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이제 영국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의대는 정말 입학이 중요하고 따라서 내가 연구소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입학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유학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영국 의대를 입학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영국의 12, 13학년 과정, 대학을 가는 12, 13학년 과정인 A레벨이 있고 그리고 이 A레벨을 1년으로 축약한 패스트트랙 A레벨이 있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은 이제 외국인 특례 과정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 과정, 사실은 학업 기간으로 따지면 약 9개월 정도가 되고요. 9개월 과정 공부를 하고 영국의 의대에 입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생각을 하면 이제 옥스브리지를 포함하고 의대 수의대 같은 전공은 A레벨 추천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A레벨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A레벨 파운데이션을 통해서도 영국 의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A레벨은 뭐 대표적으로 뭐 세인 앤드류스도 있고 브라이튼 서섹스도 있고 또 오늘 설명드릴 유클란도 있고 뭐 이외에도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이런 파운데이션 중에 오늘 저희가 이제 유클란 의대를 선택을 한 이유는 가장 입학률, 성공률이 가장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우리 김민정 지사님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우리나라의 의사 되는 방법을 살짝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간 다음에 여기를 졸업해서 의사고시를 합격을 하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고 아니면 학부를 졸업한 다음에 의전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8년 공부를 하고 의사고시를 합격을 하면 이제 의사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인턴하고 레지던트를 하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학제로 11학년 그러니까 고1을 마치면 영국에서 12, 13학년에 해당하는 A레벨을 하고 의대 5년을 하면 이때부터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으면 고2 맞추고 A레벨을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고3까지 마치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의대 5년을 하면 의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는 의사지만 영국도 이제 과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GP라고 하는 가정의가 되겠다라고 하면 3년 정도 수련을 하고 아니면 내가 스페셜리스트가 되겠다라고 하면 8년 정도 더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문의가 되고 카운슬러 이런 좀 더 높은 수준의 의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사가 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준 건데 여기 말하는 이 4에서 6년, 그러니까 평균 5년 영국 의대를 졸업을 하고 파운데이션 2년이어라고 하는 2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GP가 되겠다라고 하면 3년 공부를 하고 아니면 스페셜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로 가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영국에서 의사로 재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단순화시켜 보면 오늘 설명드릴 건 이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3을 졸업했어요. 고3을 졸업을 하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하고 이렇게 영국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파운데이션을 했는데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서 파운데이션을 실패해서 의대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크라인 의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으로 1학년, 2학년을 하고 메디컬 사이언스를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의대로 옮겨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세컨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의대 파운데이션을 하다가 내가 의사가 아니다 다른 건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뭐 약사가 될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뭔가 다른 세컨 옵션이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제가 왜 굳이 영국의 많은 의대 파운데이션 중에 유크라를 골랐냐면 이 파운데이션이 성공률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세이프티넷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고 유학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준비를 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입학 과정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유클란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입학 조건이 있는데,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김수현 지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대표님께서 연극 의대에 진학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 의대를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연극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A레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사실 A레벨보다는 이제 GCSE 그 전부터 이제 가서 GCSE부터 이제 그 연극의 그 단계를 잘 밟아서 GCSE A레벨 해서 파운데이션 연극 의대를 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는 이미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다. 왜냐면 GCSE A레벨 과정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구에 해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자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A레벨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아마 과거에는 파운데이션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했으면은 이제 굳이 방법이 또 없었으니까 A레벨부터 한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파운데이션도 많이 생겼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운데이션이 생겼고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A레벨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실 때 당연히 이제 비용과 시간이 이제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왜냐면 GCSE부터 내가 최소한 한다라고 하면은 총 4년이 걸릴 건데 거기에 뭐 부모님이 이제 그런 서포트나 뭐 시간 내가 나이도 어리고 하다라고 하면은 그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나는 내가 아직은 중학생 고등학생이어도 부모님이 그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비싸요. 네, 파운데이션부터 해도 된다. 파운데이션이라는 옵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모든 학교 의대를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세인 앤드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브라이튼, 서섹스 그다음에 이런 그런 파운데이션들은 파트너 대학교들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파운데이션의 학제라던가 또 의대를 지원하는 그런 타이밍에 있어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A레벨 학생들처럼 유카스를 통해서 뭐 연극 의대 4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일단 파운데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의대는 연극 내에서는 하나로 한정적이다라는 거를 먼저 이 파운데이션하고 여기로만 가는 거죠?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클란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랑카셔라고 하는 그 대학으로만 연극 내에서는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파운데이션이랑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부분은 나는 여기서 파운데이션 하면 이 학교만 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트럴 랑카셔라는 학교로 의대를 가실 수 있습니다. 센트럴 랑카셔 의대에 입학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과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 한국도 의대 가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의대 가는 걸 저희는 뭐 절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잠시 센트럴 랑카셔는 잊으시고 전반적인 연구 의대 경쟁률을 보면은 2007년부터 자료를 제가 최신 거는 사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최신 게 이제 14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연극 의대를 지원한 뭐 국제학생, 연극학생 다 상관없이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최근 2014년도에는 8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최종 억셉트 된 학생이 6,800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극 의대 지원이 한 6천 명에서 7천 명 매년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도 쉽지는 않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게 경쟁률을 보시면 합격 경쟁률이네요. 경쟁률이. 그쵸. 그 억셉턴스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8만 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저게 합격률 자체가 8%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도 보니까 의대 입학 정원이 3,05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상위 뭐 0.4% 안에는 들어야지 한국에서도 의대를 간다라고 하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당연한 게 그 어려운 의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뭐 이건 이제 기본적인 이 학생의 아카데믹이라든지 또 막 몇 시간 공부하잖아요. 저
주위에 이제 의대생들을 봐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아카데믹도 중요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심하다. 그래서 연극 의대 들어가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인 정원 따로 있고 외국인 정원이 따로 있는데 영국 의대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들의 그 신분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정원이 의대에서는 정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보다는 조금 난 게 아예 미국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지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사실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영국 의대를 들어갈 때 뒤에 잠깐 이제 보시면은 학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요 메디슨 5A 프로그램 이제 이게 제가 퀸메리 대학교에 이제 올해 9월에 들어가는 학생들 학비 비교인데 9,250파운드라고 하면은 저거는 이제 홈피 홈피니까 1,5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1,4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한테는 4배 정도 더 비싸게 받아요. 예, 그래서 이게 한 5,600만 원 정도 예,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정원은 내가 홈피를 내느냐 인터내셔널 피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고 인터내셔널 피를 내는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그 의대 정원은 7.5%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한국 학생 같은 학생들한테 조금 안 좋은 소식인 게 그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에서 이제 EU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에 요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기 보면 UK EU피라고 해서 네. 9,000으로 나와 있는데 그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게 나라들에서 유니버시티들에서 발표를 한 게 EU 학생들도 이제 인터내셔널 피를 적용을 하겠다. 2021년 여름부터는 아 진짜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은 아니고 내년 21년 9월부터는 EU 학생들도 인터내셔널 피를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EU 학생들은 여기 포함된다는 포함이 거예요? 됐었는데 이제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좀 더 자리가 좁아질 수도 경쟁률이 있겠죠. 높아진다고 왜냐하면 볼 수 있겠네요. 그 전에는 EU를 제외한 인터내셔널 학생, 뭐 아시아, 뭐 중동 이런 학생들, 아프리카 이런 학생들만 저 7.5%로 묶였다면 이제는 EU 학생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 7.5%가 바뀌지는 않을 거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정돼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지원 경쟁률이 더 세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그 위에 보시면은 그래서 아무리 뭐 이건 이제 퀸메리의 또 자료인데 퀸메리에서 뭐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라고 해도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자리는 제한이 돼 있고 이 위에를 보시면은 인터뷰가 위에 있는데 서류 심사를 하고 모든 의대는 인터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에 통과한 학생들 중에 인터뷰를 본 초대를 받고 인터뷰한 학생들 중에 최종 합격을 받은 학생은 3대 1인데 인터내셔널 학생은 4대 1이고 그 전에 서류를 낸 거를 치면은 서류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자리에 7명이 홈 학생들은 몰렸고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22명이 밀렸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를 입학하는데도 저렇게 더 3배는 어려운 거죠.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왜 쿼터를 정하냐라고 하면은 다시 학비 분분으로 내려가면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의대 치고는. 홈피, 그 영국 학생들이나 이 내는 학생들 돈은 내는 사실은 돈을 뭐 다른 전공이랑 상관없이 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전공 비즈니스나 이런 학생들은 또 이제 이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의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대는 뭐 간단히 뭐 랩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의대 학비가 비싸다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영국에서는 NHS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를 펀딩을 해줘요 의대 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사실은 저 38,000이라는 게 왜 나왔냐면 실제로 드는 돈이 이 의대 학생들을 5년을 공부를 시키는데 드는 돈이 어, 만 17만 5천 파운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로 계산을 계산을 해드리면 해야죠. 2억 6천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학생을 한 명의 의대생을 의사로 졸업시키는데 만들려면 그렇죠. 2억 만드는데 얼마라고요? 2억 6천이 2억 드는 거죠. 6천만 원. 그럼 이거를 5년으로 나누면은 사실 저 3만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내는 돈이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영국 학생들은 NHS의 펀드를 받고 NHS에서 펀드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역으로 학생 정원을 정할 때 NHS 자신들이 예산 왜냐면 그래야지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예산을 다 감안을 해서 학생들이 정원이 정해지는 거고 그걸 정원이 또 정해지면은 거기에 또 7.5%가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정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NH 예산이라든지 또 NH 예산과 또 이제 필요한 인력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니까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이제 공무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거의 한 95% 이상, 90% 이상 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나서 NHS 병원으로 다 취직을 하게 돼 있어요. 한국식으로 막 개인 병원을 그렇게 많이 여는 건 일반적이지가 않은 게 왜냐면 한국 학생들은 이제 나라에서 뭐 의대생들한테 우리 뭐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뭐 그쪽 뭐 거기서 서포트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자비로 공부를 하는데 영국 학생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NHS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싫으면은 돈을 안 받겠는데 구조상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 이해가 가시겠죠? 그렇죠?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했나요? 네. 그래서 왜 쉽게 예를 들면은 왜 한국의 대기업에서도 왜 이렇게 연수같이 왜 유학을 회사가 보내주잖아요. 전대줄 테니까 연수 갔다 와서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그쵸.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이제 느낌이라는 갔다 말이잖아요. 와서 이제 학비나 이런 거는 학교 회사에서 다 대주지만 돌아와서 최소 뭐 4년, 5년 이렇게 일할 수가 있게 돼서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너에게 이걸 뽑아먹겠다. 그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이제 암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좋은 얘기를 아무렇지 했어요. 않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좀 그래서 뭐 공무원이냐 뭐 약간 이런 거를 좀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가장 큰 포인트는 국제학생들이 뽑는 비율이 7.5%밖에 안 된다. 안 되고 그리고 학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학비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 EU가 홈피를 안 받기 때문에 EU 학생들도 인터내셔널 피를 내면 그렇죠. 경쟁률이 더 어려워져서 외국 학생이 영국으로 의대 가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서두였습니다. 근데 네. 이걸 우울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닌 게 넥스트. 네, 넥스트. 그래서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의대 파운데이션은 이 유클란이라고 하는 학교로 진학보장이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유클란이라고 하는 곳은 요 지도상에 프레스톤이라고 이제 빨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예, 맨체스터에서 리버풀에서 기차로 한 50분 정도 되어 있고 저 도시 자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관광지라든지 뭐 아주 뭐 유명한 뭐가 있어서 많이 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작은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장점은 모든 곳을 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번화가를 하이스트리트라고 하는데 하이스트리트까지 다 걸어갈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역까지도 다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짜잘한 그런 부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없지도 않은 게 이게 틀린 게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는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원하게 놀거리가 뭐 있다거나 관광지가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생각하는 뭐 버밍엄, 맨체스터, 런던이랑은 다른 느낌이긴 하죠. 제가 프레스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 맨체스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 가서 놀고 아니면 리버풀 가서 놀고 아니면 위에 올라가서 에딘버러 가서 놀고 다시 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아주 좋은 도시다. 네, 쇼핑몰도 있고 뭐 펍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다 해결이 가능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거는 이제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하고 안전하고 싸고 이게 약간 이제 또 사실 도시도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곳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생활비, 기숙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대 학비가 5천, 6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학비, 생활비를 굉장히 세이브할 수 생활비, 있어서 숙소비, 뭐 집값 다 예, 쌉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장점이 넘어갈까요?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도시적인 장점 외에도 유클란이 왜 주목을 해주셔야 되냐 하면은 유클란은 처음부터 의대를 신설을 한 게 저희가 2015년에 대학을 오픈한 게 아니고 이 대학교가 종합대학인데 의대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작년에 승인을 승인을 받았어요. 받았죠. 예, 그래서 최근 굉장히 최근에 생긴 의대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최신식 시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의대는 실습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의대도 요즘에 뭐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다 도입을 해놨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때 그게 좋았어요. 가서 본 것 중에 큰 터치 스크린이 있고 거기 해부학 할 네, 때 그쵸. 네, 네. 그 안에 스크린 안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고 스킨을 거기서 막 벗길 수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그쵸. 것도 그런 인상적이더라고요. 거를 실제로 못하는데 거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더미 같은 것도 이제 반응하는 것들도 이제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성을 갖추고 있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KCL 의대를 다니는 학생이 얘기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학생도 말한 게 자기네 이제 의대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이렇게 유클란보다는 최신식 시설은 아니어서 그게 되게 부럽다라는 말을 해요. 그 인터내셔널 학생들 학교도 비슷한데 이왕이면은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거를 다 차치하고라도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유클란의 장점은 이 대학은 국제학생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제학생들이 타 대학에서 뽑는 게 많으면 뭐 20명 아니면 4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유클라는 국제학생 위주로 선발을 해요. 90% 이상의 국제학생을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명까지도 제가 알고 작년에 170명인가 이렇게 의대 선발을 했고요. 올해는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170에서 200명 정도.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에 옥스퍼드 의대 같은 경우에는 7명밖에 안 뽑았어요, 외국 학생을. 선수정 중에서. 네, 그래서 국제학생을 위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서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의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엔트리 리ኳ리먼트가 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대학을 졸업해서 영국 의사로서 퀄리피케이션을 못 갖는 건 전혀 아닌 게 위에 보시면 MSC라고 해서 저기는 이제 메디컬 스쿨 카운슬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국의 의대는 저 MSC의 승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현재 저 MSC의 승인을 받은 영국 대학교가 35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최근에 승인을 받은 학교가 센트럴 랑카셔다. 그리고 이제 리뷰를 기다리는 학교들이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총 이제 더해서 41개의 영국의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학생들을 제일 많이 뽑을 수 있는 학교인 거고 뭐 비교도 안 되게 10배, 20배 정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고 MSC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퀄리피케이션으로만 봤을 때 옥스퍼드 의대를 나온 학생 유클란 의대를 나온 학생 똑같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퀄리피케이션이고 우리가 서울대 아까 대표님 서울대 말씀하신 게 서울대가 뭐 들어가기 힘들고 하니까 이제 더 인정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울대 나오신 분들은 뭐 치과하고 나와서 간판에 요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라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잖아. 근데 그쵸. 영국은 그렇지 않죠. 영국은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병원을 많이 오픈하는 그런 추세가 아니라 다 NHS 병원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 무슨 의사가운에 옥스퍼드, 유클란 이런 걸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크게 그렇게 랭킹이라든지 아니면 꼭 굳이 우리가 상위권 랭킹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결국 졸업을 하면은 퀄리피케이션은 똑같은 거고 외국인 학생으로서는 좀 더 들어가기 수월하진 않지만 많이 뽑는 경쟁률이 덜 치열한 곳으로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유클란이 가장 좋은 그런 학교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막 역차별 아니라 영국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조금 그런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좋은 점이 다른 학교들은 아까 이제 뭐 옥스퍼드에서 7명밖에 안 된다. 좀 많은 다른 학교에서도 20, 30명밖에 외국인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을 크게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브리티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배려해야 되는데
배럴하기보다는 그냥 배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쵸. 이 학생들은 굳이. 근데 유클란 같은 경우는 95%가 지금은 영국 학생 좀 뽑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이제 거의 90% 넘는 학생이 국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수진들이나 이 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은 영국의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영국 병원에 대해서 그렇게 친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줘요. 그런 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습도 다른 의대 같은 경우는 빨라봤자 2학년 아니면 거의 3학년 때부터 이제 병원 실습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는 1학년 때부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학생들이 결국은 여기를 졸업을 해서 대다수 학생들이 영국에서 의사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완벽한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1학년 때부터 그거를 도와준다라고 해서 외국인 학생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1등이 아닌가. 이렇게 해야 네, 되니까? 아주 가장 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 1년 학비는 유클란 의대도 똑같이 5년 과정이고요. 1년 학비가 이제 45,000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년 오르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5년 전에는 36,000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년에 500파운드씩 오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1년에 6천만 원하고 생활비 따지면 8천만 원 정도 들겠네요. 근데 생활비가 이제 저렴하니까 네. 7,0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저건 1년 학비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5로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커리큘럼을 여기 이제 핵심 이슈 4개 이제 주요 핵심 이슈 포함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저거는 거의 모든 영국 의대가 저걸 다 포함하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레이스먼트도 학생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 2학년 때, 그다음에 이제 3, 4, 5학년 때 파트너 병원을 가서 실습을 하고 거기서 배우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저희 그 유클란 대학교랑 그 파트너를 맺고 있는 저 NH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냥 네. NH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병원들이랑 파트너를 맺고 있고 저게 이제 막 굉장히 병동이 많은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그 베드 수로 이제 규모를 하는데 굉장히 규모도 좋고 그다음에 다양한 디파트먼트를 갖고 있는 병원들이랑 파트너를 맺고 있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실습하고 체험할 수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가. 그러면 이제 제가 영국에서 GCSE를 하고 A랩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여기서 공부한 시간도 있고 하니까 유카스 통해서 4개 정도 이제 지원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워낙 그 들어갈 수 있는 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파운데이션이 정말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운데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학생들이 들어가기 수월하다 이거지 쉬운 거는 아니에요. 들어가기 쉬운 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입학 자격 조건은 일단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졸업을 하셔야 되고 세 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텀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식 그냥 2학기를 3개로 쪼개놨다고 보시면 돼요. 한 텀이 3개월씩 9개월을 공부할 건데 매년 9월이랑 1월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9월 학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좀 더 학생들을 많이 선발할 수 있게 되어서 1월 시작 학기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3 학생이 내년 1월에 갈 수도 있겠네요. 내년 1월에 갈 수도 있죠. 졸업식을 본인이 안 가도 된다라고 그렇죠. 하면 성적은 10월에 다 나오니까 현재 고3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는 내년 1월 네. 혹은 그 후년 9월이 될 수 있겠고요. 아카데믹을 저희가 보는 게 내신 3등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이제 3.0등급이기 때문에 안전하게는 한 2등급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3 반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 아무리 잘했는데 3학년 때 막 훅 떨어졌다. 이제 그런 형상이 많은 게 왜냐면 한국에서는 좀 수능을 많이 위주로 그렇죠.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고3 내신을 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능은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수능은 1, 2등급 했다. 근데 내신이 낮다라고 하면 그걸 어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은 사람은 수능 상관없죠. 거고 내신이 그렇죠. 나쁜 사람은 수능으로 맞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좋으면 되니까 네. 이제 여기서 뭐 크게 내신이 안 돼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 혹시 3등급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특목고라든지 과고라든지 근데 그런 학생도 수능은 점수를 갖고 오면 되고 그리고 화학이랑 생물을 꼭 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거는 기본이고 내가 이거 없이는 의대 가려면 기본.
그래서 문과라든지 아니면 뭐 예고 뭐 이런 학생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저런 과목이 없으니까 저거는 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거는 기본이고 기타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업 계획서를 쓰시고 이제 인터뷰를 봐야 돼요. 학업 계획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왜 유클한 의대로 가고 싶어 하는지, 내가 의대 파운데이션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학업 계획서를 이제 쓰시는 건데 여기에 중요한 게 저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저거가 이제 경력이라고 이제 느끼시면은 저걸 학생이 어떻게 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경력은 아니고 메디컬 관련 봉사 활동이라든지 약간 그런 거를 보시면 되고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그 아는 지인분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지인이 없더라도 이제 좀 발품을 팔고 컨택을 해서 쉐도잉을 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이 부분은 좋아요. 제가 저희 학생 인터뷰한 영상이 있거든요. 뒤에서 네네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의료 관련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되고 네. 저거는 한국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뭐 100시간을 50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냥 최소는 3주 정도 학교에서 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아니면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는 6.0의 인터뷰 모든 얘기 안 영역 하세요? 6.0.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할 때 학업 계획서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기준으로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보시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영어는 IELTS 6.0 이상이 6.0이고 필요하고 모든 영역이 6.0이에요. 네, 근데 내가 조금 영어가 5.5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앞에 한 텀을 더 붙여서 풀로 1년, 12개월로 가서 하실 수 있어요. 첫 한 텀은 영어만 하고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비가 2만 파운드예요. 그만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파운데이션 학비. 네, 요것도 빨리 지원하면은 장학금 주시고, 요거는 저희 영양닷컴으로 지원하시면 저희가 다 확인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학사 일정은 9월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6월에 끝나고, 1월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8월에 끝나서 그 다음에 9월에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는 거죠. 다음이 아니고 그 해. 네네. 파운데이션이 그래서 끝난 9월에 그 해에 시작하나 1월에 시작하나 같이 갔다. 네, 1학년 들어갈 수 있다고 밑에는 뭐 특목고 출신, 뭐 A레벨, IB, 미국에서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엔트리 리커먼트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 학생이라고 굳이 한국 고등학교 성적만 가질 필요는 없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퀄리피케이션에 따라서 입학 조건은 정해질 거고요. 특히 A레벨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 A레벨을 이제 1년만 하고 나서 이제 파운데이션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A레벨 네, 왜냐면 1년 이제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 성적이 안 좋으면 이제 못 오죠. 파운데이션은. 근데 그러니까, 성적이 좀 덜 나왔다든지. 그치. 의대 갈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파운데이션을 갈아타서 1년 공부하고 의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A레벨을 하면은 지원을 빨리 해야 돼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하면은 지원을 늦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죠. 그러면 파운데이션 동안은 뭘 배우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영어를 배울 거고요. 영어를 이제 학생들이 6.0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의대를 갈 때 7.0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물, 화학, 수학 이렇게 세 가지 아카데미를 배울 건데 만약에 나는 영어를 처음부터 7.0을 갖고 입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 영어 시수가 일반 학생들 한 6시간 듣는 것을 줄어들거나 아예 면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생들은 이 과목에 좀 더 공부할 시간이 남는 거죠. 그렇다고 바이오스 더 듣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총 영어 빼고 세 가지 아카데믹 과목을 배울 거고요. 이거를 9월에 시작하면은 열심히 한 5월까지 계속 이제 공부를 해서 배우고 5월에 파이널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 시험을 봤을 때 세 가지 과목에서 다 70% 이상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내 70%가 약간 한국 학생들을 이해할 때는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70점이 아닌 거죠, 이게. 네, 근데 영국에서는 70%가 A라고 보시면 수. 돼요. 예, 수예요. 그래서 요걸 70점을 다 각 영역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또 유클란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킴메리 그 표에서 보여드린 게 서류 심사를 하고 인터뷰를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터뷰 초대받는 것도 그러니까 힘들어요. 인터뷰 초대조차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예. 인터뷰를 못 받. 그럼 그렇죠. 의사가 못 되는 거예요. 의대를 예.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까 보면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인터뷰를 한 학생 중에 4명 중에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전체 지원한 학생 중에는 22명 중에 한 명만 합격을 했다는 거는 이미 22명 중에 많은 학생들이 인터뷰에 이제 까지 초대가 안 됐다는 건데,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조마조마해요. 근데 내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유클라 의대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내가 일단 성적이 됐다라고 하면은 진학 보장, 인터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성적 70%를 다 맞췄다라고 하면 무조건 인터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합격하면 바로 의대에 입학이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A레벨 학생들이랑 조금 다른 게 A레벨 학생들은 인터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맞춰야 돼요. 인터뷰 초대를 한 다음에, 왜냐면은 인터뷰는 이제 뭐 12월부터 시작을 하고 학생들도 똑같이 5월에 파이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단 약간 순서는 바뀌지만 인터뷰를 본 후에 이거를 봤는데, 저희 학생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다라고 한 게 5월까지는 이 학생들 파운데이션에만 성적에만 매진을 해서 7%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 인터뷰 개런티가 됐으니까 인터뷰를 잘 보시고 인터뷰 통과를 하면은 의대생, 당당한 멋진 의대생 1학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대 의대 하면은 좀 들어보셨던 게 뭐 유캣, 비멜 뭐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뭐냐면 의대 적성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학생이 이제 의대 공부를 하기 의사가 되기에 적성이 이제 잘 맞나 약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거는 이제 모든 의대에서 다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의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유캣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비멜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 유클라는 저거 두 개를 요구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안 해요? 뭐 퀄리티가 떨어지냐? 이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유캣이나 비맥보다는 인터뷰 아니면은 학업 계획서, 그다음에 트랜스퍼러블 스킬이라고 해서 또 그거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학생들을 더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캣, 비맥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좀 더 저것까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저도 시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저거 걱정 안 하고 성적이랑 인터뷰 준비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성적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유캣 아니면 비맥도 잘 봐야 돼서 통과를 해야 되고, 게다가 인터뷰도 초대를 받아야 되고, 인터뷰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의대에 입학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온캠퍼스 같은 경우는, 유캐노스 같은 경우에는 유캐 비맥 유캐 비맥 없고, 그리고 성적만 맞추면 인터뷰 개런티 해주고, 게다가 국제 학생들만 갖고 국제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니까 수업이나 그리고 대학 갔을 때도 국제 학생들한테 많은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요금을 봤을 때 여기서 파운데이션 하면 유클란밖에 못 가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A레벨을 해도 유클란을 오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지원을 해서. 그리고 그 관문 자체를 굉장히 좀 좋다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선발 자체를 의대를 오고자 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이제 그렇게 많이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조금 들어가는 방법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다른 중간중간 마음 조마리고 내가 인터뷰 초대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잘했나? 인터뷰하고 오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고 클리어하게 루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진학 결과. 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시는 게, 근데 파운데이션을 해서 유클란을 갈 수 있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지 진학 보장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인터뷰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파운데이션 학생들 중에 67%가 의대 진학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가 아니라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은 10% 제일 처음에 보여주신 표에 86,000명이 지원을 해서 6,800명이만 합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9%, 8%밖에 의대 진학 성공률이 안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의대 진학 성공을 한 거고, 또 인터뷰에서도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아까도 3대1, 4대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대 인터뷰에서는 85%, 유클란 의대 인터뷰에서 그 성적이 돼서 초대를 받은 학생들 중에 100명에 85명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진학 결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 로고가 유클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메인 파트너, 저희가 파운데이션 센터도 유클란 안에 들어와 있고 영국 의대예요. 근데 여기 말고도 저희가
3개 대학교랑 더 파트너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로고는 초과가 안 됐는데 그러네요. 아일랜드에 있는 이제 RCSI라는 학교가 있고요. 아일랜드에 있는 의대 중에 아일랜드 하나. 네네 의대 있고 그다음에 세인트 조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레나다에 있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사이프러스에 있는 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3개 학교는 사실 영국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리기는 했는데 유클라를 내가 못 갔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의 의대로도 저희랑 파트너를 맺고 있는 의대로 가실 수 있고요. 여기 쭉 이렇게 보시면 학생들 리스트가 있어요. 다 이제 뭐 유니버시티 유클란, 디그리 MBBS, 유클란 MBBS 갔다 이건데 여기 보시면 한국 학생들은 저기 선우, 유선, 동아 이렇게 사우스 코리안 학생 유클란으로 MBBS 잘 갔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도 사실 한국 여기 또 있어요. 학생이기는 한데 캐나다였죠? 캐나다에 국적이었고 지금 여기 넘어간 슬라이드에는 요 다혜라는 학생은 RCSI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들만 보면은 100% 의대 진학 성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전 슬라이드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다 MBBS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MBBS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인터뷰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대는 내 길이 아니야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다른 전공으로도 저렇게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뭐 메디컬 사이언스로 간 학생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의대 100% 진학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60 몇 %가 이제 진학하긴 했지만 그 전에는 또 50% 정도 됐을 때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의대 파운데이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자기가 의대를 못 갔을 때 다른 전공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옵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전공이 이 엠파스라고 해서 이거는 영국은 원래 학부가 3년인데 요거는 이제 마스터 학부 석사까지 그 피지션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이제 저 전공이 있어요. 근데 저 전공은 많은 학교에서 아직은 제공하지 않고 약간 의대가 있는 학교들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제공을 하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의사와 간호사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의사만큼 그렇게 뭐 진단을 내린다든지 약간 그런 권한은 없어요. 하지만 간호사보다는 조금 더 높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보다 덜 힘든데 급여를 조금 덜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조금 덜하다라고 할 수 책임감이 있겠다. 네, 책임감도 적고 권한이 적고 급여도 조금 적지만 하지만 굉장히 괜찮을 수 있다. 급여는 그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노동 강도가 당연히 조금 뭐 그렇군요. 의사보다는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공부하는 연도 짧고요. 그때 왜 유클라 가서 그 학생이랑 우리 인터뷰했을 때도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사 너무 일하는 거 좀 힘들어 보이고 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면은 이제 저거는 환자 대하고 병원에서 일하지만 조금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배울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저게 영국에서도 약간 새로운 그런 직업군이기는 해요. 근데 저것도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지 그 직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저 직업의 자리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퀄리피케이션을 가진 사람은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취업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거여서 난 의대는 너무 내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엠파스 전공도 아마 생각해 이번에 보시면 될 것 9월에 같아요. 가는 재학생은 저거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약대, 물리치료 아니면 메디컬 사이언스 이제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고 유클라 의대는 좋은 게 저 메디컬 사이언스를 또 졸업을 하면은 의대 1학년으로 다시 또 지원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디컬 사이언스가 3년짜리 과정을 2년으로 이제 축약을 해놓은 인텐시브 과정이어서 저거를 하고 2년 후에 다시 의대 한번 지원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 의대 파운데이션 자체 내에서도 그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서포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다른 의대는 지원을 못하지만 다른 학교 지원할 때는 다 도움 받으실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으로서 내가 영국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꼭 저희랑 파운데이션을 안 하더라도 유클란 의대는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A레벨을 하시더라도 4개 지원할 때 유클란은 하나 정도 지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마쳤거나 아니면 A레벨의 첫 해인 AS를 했는데 의대를 가기에는 성적이 조금 부족하거나라는 학생들한테는 이 9개월 공부하고 영국 유클란 랜카셔 의대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유클란 파운데이션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일단 외국 학생을 위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국 학생들에게 영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알려줄 수가 있고, 또 BMAT이나 UCAT 필요 없으니까 시험 하나를 안 보게 되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부담 줄었고, 그렇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때 목표 성적을 맞춘다라고 하면 의대에 입학에 가장 중요한 인터뷰까지 또 개런티를 해준다. 네. 이렇게 보면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을 많이 뽑고, 저희 파운데이션을 한 1년에 50명에서, 의대 파운데이션만 50명에서 60명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유클란에서는 170명, 80명 정도 뽑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항상 의대 파운데이션 더 정원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끼리 뭐 경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절대평가라는 얘기는 항상 해줘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의대를 들어가서 좀 내가 점수 여기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약간 한국은 사실 뭐 과거나 이제 이런 데에서는 내신 받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다 잘하니까. 근데 영국은 절대평가에서 아까 70%가 A라고 말씀드렸는데, 저게 이 의대 파운데이션 학생들이 다 잘하면은 50명, 60명 다 A를 한 받을 마리 수 다 있어요. A를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 다 갈 수 있어요. 인터뷰만 잘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 의대 파운데이션 안에서의 경쟁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경쟁이 찌들어 살던 고3 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가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인으로서 영국 의대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의대는 다 중에서도 어렵죠. 이제 그나마 조금 수월하다기보다는 이제 많은 외국인을 뽑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우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졸업하면 의사 자격은 똑같은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유클란 대학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영국 의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대를 가려고 하면 이제 A레벨도 있고 파운데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으로 의대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정보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다행히 아주 좋은 얘기가 있어서 를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1살이고 한국 나이로 이라고 하고, 저는 유클란 MBBS 파운데이션 코스를 거치고 이번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제 내신 성적 그렇게 높지 않고요. 3등급? 내신 3등급? 네, 일반계 고등학교 내신 3등급? 네. 그러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어학연 수를 하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파운데이션을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전국으로 의대를 오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공부 못 하셔도 됩니다. 사실 진짜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1등급, 2등급, 진짜 막 학교에서 막 진짜 한국에서 의대 가기 직전인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가는 거예요. 난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했는데 못하겠냐. 약간 약간의 겸손이야? 아니, 겸손이 아니라 진짜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러세요. 너가 했으면 다른 사람 다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 조금 못해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여기 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공부도 한국 공부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낮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어학연수 와서 여기 정말 나랑 괜찮겠다 하면은 한번 파운데이션 코스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도전하세요. 아주 좋은 말이다. 고마워요. 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던 말을 이러는데 다시 해줘서 고마워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하면 사람을 잘 안 믿어. 네. 이 학생 인터뷰 풀 버전은 저희가 따로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서포트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B 학생이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나도 유학 가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유클란 의대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보면 지원하는 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건 사본과 그리고 지원서 작성 저희랑 하는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영문 성적표만 있으면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원을 요 아주 필수 서류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IELTS 성적표 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까 저희 쪽으로 편하게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만약에 한 1년 전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9월에 의대 파운데이션 가겠다, 아니 내년 1월에 파운데이션 가겠다, 의대 파운데이션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지원하시면 되고, 내년 9월에 파운데이션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고3이라고 하면 고3 끝난 다음에 성적 나오고 그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저 유튜브 가입하시면 이 안에 유학생들 이야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이제 오늘 세미나 준비하기 전에 이제 미리 질문 사항을 여쭤봤어요. 이제 그 중에 질문 들어온 거 몇 개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 파운데이션 할 때 이제 아까 우리 김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할 때 이제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인터뷰에서 뭘 물어보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처음에 그냥 워밍업 수준으로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 그리고 유클란을 오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또 의대에 진학하고 의사가 됐을 때 어떤 과를 선택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 이런 걸 여쭤봤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약점이 뭐냐고 생각하냐 그리고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쭤보셨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활동 내용과 그 활동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련 경력도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저희가 인터뷰 딴 게 있어요. 우리가 의대 파운데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관련 경력.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 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가 확연히 줄어든 상태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바로 연락을 드린 데가 일단 1365 사이트를 들어가서 봉사활동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울대 학교 치과병원의 키오스크에서 이렇게 환자분들 접수랑 수납하는 거 도와드리고 또 길 찾는 거 도와드리고 그걸로 시작을 했고 또 중간에 제일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열 간지 센터 하는 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치과병원에 했던 것처럼 접수 수납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방법 도와드리고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지금은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건데 그 영국에서도 그 인터뷰 현지 학생들도 인터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서류에서 일단 합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빡센 그거를 통과를 한 거고 사실 의대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잖아요. 그쵸. 영국도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지원을 하고 유카스를 쓸 건데 막 성적이 뭐 B, C 되는 학생들을 의대에 쓰면은 그건 영국에서는 이제 대학교 5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미 버리고 내가 가겠다라는 거니까. 이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얘 미래가 이제 학교를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의대를 안 써줄 거고 다 이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지원을 할 거여서 웬만한 학생들 거의 AAA 아니면 A 스타 이런 학생들이 다 의대를 지원을 할 거여서 그런 인터뷰에서 많이 변별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제가 그 아티클을 하나 오전에 봤는데 약간 일주일에 500파운드씩 이렇게 내고 한국 돈으로 좀 75만 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선하는 또 업체가 있다라고 해요. 의대생들 대상으로 영국에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왜 돈 되게 많이 내고 카운슬러 가이드 받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왜냐면은 병원도 저희 학생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메일 막 40통, 50통을 쓴대요. 그 섀도잉 하는 거 내가 하루만 이렇게 보게 해달라 약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업체를 통해서
그 업체가 또 이제 뭐를 통해서 해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래서 한국에서 오히려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그렇죠. 좀 미리 만들어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게 어떤 데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웠고 내가 그러니까 리플렉트라고 하죠. 그래서 뭘 배웠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의사가 되고자 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확실하게 됐다라고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거를 더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뭐냐면, 코로나로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번에 아직도 코로나 많잖아요? 파운데이션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는 올해 9월은 아까 3학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는 일단 시작은 하는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첫 텀은. 그리고 1월에부터는 이제 현지에 가서 대면 수업하기는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거는 11월부터 갈 수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학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온라인으로 먼저 네, 시작을 온라인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걱정이다. 저희에서는 당연히 뭐 마스크도 제공을 하고 뭐 개인 PPE 키트라든지 이런 거 다 제공을 할 건데 그래도 사실 코로나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방역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주위에서 그쵸. 할 수도 있는 거여서 그게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좀 잘 생각을 하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추천해 주십시오. 이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이제 첫 텀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당장 9월에 가지는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좀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갈 수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휴교로 한국은 대입 일정이 변동되는데 영국 대입 일정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대입 일정이랑은 상관없어요. 네. 네. 그래서 9월에 온라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전 질문 중에 저희가 전에 설명회 때 답변 드린 것들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채팅창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담으로 뭐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없으면 말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의사는 성적만 보는 거 아니고 인성이라든지 그렇죠. 얼마나 이 학생이 확신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공부만 잘한다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게 네, 아닌 네.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펀드를 받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 학생이 갑자기 안 한다고 뭐 휴학을 하거나 이러면 하고 거기서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모로 그래서 인터뷰도 중요한 거 한국 애들은 사실 인터뷰는 없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다르다. 그래서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가 인터뷰 얘기를 하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얘기를 할 때 당황하는 게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도 5년이나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봉사활동을 하고 실제로 의사가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런 거를 뭐 봉사활동이나 인턴십 이런 걸 통해서 좀 기회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좋아 보여서 뭐 이런 이유보다는 본인이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약간의 소명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소명감, 봉사정신 아주 중요해요. 네. 대신에 그런 게 있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무대 이제 교육 잘 받고. 커뮤니케이션도 아까 이제 그렇죠. 학생들이 차분하게 말 잘한다고 하는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왜냐면은 환자를 다 병 때문에 오고 있을까 봐 온 사람들을 이제 안심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심도 많아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중요하고 동정심 같은 것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질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인터뷰를 통해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마디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영국에 현지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흔히 많이 가는 뭐 경영학 관련 전공이다, 뭐 아트 관련 전공이다. 정말 잘 된 케이스 몇 명 아니면 사실 현지 취업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영국 뭐 의대, 뭐 약대 이쪽 그리고 아까 말한 뭐 PA 그런 것들 그런 일부 전공은 아직도 외국인이라고 하지만 취업 걱정하지 않고 비자 걱정하지 않고 현지 정착을 잘할 수 있는 전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사님께서 코로나 말씀하신 이런 것 때문에 더 부족하다고 특히 약대도 그쵸. 기존에는 꼭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던 일도 이제는 꼭 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이제 그럴 정도로 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비자 때문에 내가 의사를 못하고 그런 돌아오는 거 없어. 경우는 하나도 없다라고 없어.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멋진 직업이고 멋진 전공이니까 잘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 좋겠고요. 직업인 것 같아요. 보면 학생들 왔을 때 거의 부모님, 대표님은 자녀분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유학원? 네네. 네, 저는 무조건 했습니다. 아 정말요? 아 진심으로요? 네, 진심으로. 그거 왜냐면 본인이 좋으니까. 네, 저는 굉장히 그런 거잖아요. 만족하고 보람도 느끼고 네, 네.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벌고 이보다 네. 좋은 직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는 근데 전 그 저희 사람 못 되니까 제가 들똑똑해서 말하고 못 하는 되니까. 거는 이제 뭐 여건을 떠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 그 아까 인터뷰한 학생도 부모님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만족도도 높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한 7, 80% 이상은 부모님이 네. 좀 의사인 분들이 자녀분들이 하고 사는데 그만큼 좀 괜찮은 직업. 뭐 한국이야 더 돈도 많이 벌고 하니까 고생스럽기는 해도 아마 좀 만족도도 높고 하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자식한테 일을 하라고 추천할 거예요. 네. 제 좋은 정보 제 감사합니다. 직업을 사랑하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추가 질문이 없으니까 오늘 이제 온라인 설명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 내용 진행된 것들은 저희가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할 것이고 필요한 자료나 뭐 기타 링크 같은 것들도 별도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토요일 오전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계속 좋은 세미나, 좋은 온라인 유학 설명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끝인사 한마디 하세요. 네, 유클란 대학교를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